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땡큐 아베의 자국 기업에게 독이 된 수출 규제, 일본 불화수소 업체 순이익 90%나 폭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베가 작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 규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도 배제를 했죠. 이것이 당시에는 한국에 굉장한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국은 지금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어가고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땡큐 아베. 일본에게 독이 된 아베의 헛발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전후에 대일 수입 비중을 한번 보면 작년 2분기에요. 2분기에 수출 규제가 일어났죠. 이런 수출 규제가 지금 2분기를 기준으로 딱 해서 소재 부분을 지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소재 부분이 갑자기 튀었죠. 이 이유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든지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져 가고 있죠. 전 산업은 여전히 플랫하게 평행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작년에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 중단, 이것은 결국 일본 자국 기업들에게 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규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플로린 폴리이미드, 두 번째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세 번째로는 에칭가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경우는 이 포토레지스트가 감광액이거든요. 이 빛을 쬐서 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액체인데 이 반응하는 액체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요. 일반용 ARF 보라아르곤이라고 그러죠. 보라아르곤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에 동진 세미컴이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EUV용 포토레지스트만 집중적으로 견제를 했죠. 또한 이것 때문에 EUV 제조가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벨기에를 통해서 물건이 들어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칭가스. 에칭가스는 불화수소라고 불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플로린 폴리미드인데 이 자체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겉면에 한 번 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을 더 강화시키는 필름인데요. 이것들이 한국에 이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잘 만들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것을 개발했죠. 이 개발을 해서 이것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산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EUV용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광액이에요. 감광액인데 반도체 기판에 쓰여요. 기판에 쫙 뿌려서 햇빛의 노광 장비를 딱 노광을 하면, 빛을 통해서 노광을 하면 이 반도체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했는데 특히 EUV용이죠.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겠다고 벌써 천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이죠. 또 이번에 에칭가스가 가장 큰 문제, 그때 제일 심하게 냈었던 게 에칭가스입니다. 왜냐하면 에칭가스는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는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화수소는 굉장히 순도가 높았는데 한국이 더 저렴한 고가의 불화수소가 아닌 지금 상당히 맞추는 이 불화수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 현재 일본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못 만드냐? 아주 잘 만들고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했던 모리타 화학의 순이익이 90%나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난해 7월달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의 조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의 규제와 절차를 강화시킨 거죠. 모리타 화학이 이번에 그 영업 부진에 대해서 자체 판단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로 대한 영향. 특별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죠. 이 강화를 통해서 한동안 모리타 화학은 수출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현재는 수출이 재개가 됐지만 절차와 수량 그리고 품목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출 규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체 생산된 불화수소를 한국 내에서 이용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이득이 떨어지고 있죠. 대체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가격을 협상할 수가 있어요. 더 저렴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득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출 규제 이전에 보면 모리타 화학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만 30%, 말하자면 3분의 1이 모리타 화학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리타 화학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다른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도 2019년도 회계연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데요. 순이익이 전년보다 18%나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텔라 케미파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100배나 희석해서 액정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 투입했던 LD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제품의 저순도품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소재 산업이 발전해서 언젠가는 땡큐 아베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땡큐 아베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상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난 7월달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한 번 바뀐 재료가 일본산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믿지 못하겠다, 일본 제품을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일본의 그 정책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스가 관방장관이 지금 총리로 취임했잖아요. 이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국에 오는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이런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게 되면 일본과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승적인 생각으로 이걸 풀어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더 똥줄이 타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써 일본이 한국에서 벌어들일 이득이 이전보다 훨씬 둔 상태로 지금 오고, 한국 기업들이 소부장 산업들이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일본에서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정책을 취할 때 정말 조심하게 취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걷어차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